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말씀은 어떤 위험한 구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위험할 때 나타낸 지수가 빅스 지수다라는 말씀드렸죠. 빅스 지수가 한때 미국 시장을 보면 60까지 치솟다가 최근에 20 언더로 내려와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위험한 고비는 지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법을 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나면 무조건 각도는 무조건 급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죠. 여기 보면 급락 다음에 급등을 주죠. 급락 다음에 급등을 주죠. 이게 일단 먼저 중요해요. 여기 아주 좋은 사례가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급락 다음에 완만하죠. 이건 아닌 거예요. 무조건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급락 다음에 급등을 주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 V자형 반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러면 이 반등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오케이, 있다. 왜? 각도가 좋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완전하게 바닥을 찍었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패턴은 급락 급등 다음에 완만 턴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급락급등에 나타난 것이 V자형 바닥이고요. 우리가 완만턴의 바닥을 U자형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바닥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바닥점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을 주려고 그러면은 얘가 일단 강하게 급등을 줬으니까 내려가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1대1로 비긴 거예요. 만약에 얘가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조정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또다시 얘가 급락급등 다음에 가파른 하락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이 의미가 없게 돼요. 올라가는 두 개끼리 이웃하는 것끼리 비교하는 거거든요. 하락하는 각도와 상승하는 각도가 같으면 1대1 비긴 거고요. 또다시 급락을 주면 이거 또다시 1대1인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찐꽁 빵꽁, 혹은 미안합니다. 일본말 써서 미안한데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혼조일 때.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면 사고 올라갈 땐 때리는 단기 트레이더만 극성을 부리는 혼조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닥을 찍으려면 이렇게 급락급등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완만해야 돼요. 그래갖고 상사는 각도, 이게 만약에 완만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상사는 각도에서 조정받는 각도가 완만하죠. 그러면 상사는 각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완만한 다음에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완만한 것보다는 가파르게 올라간 게 이긴 거잖아요. 이렇게 연타석으로 이겨야 주가 바닥을 찍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가 바닥을 찍을 때 3단계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댓글창이 닫혀서 여러분들은 애당초부터 댓글을 쓰지 않았던 분들은 편할지 모르는데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참 경험이 없는 생각이에요. 무슨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는 것처럼 어떤 교육을 잘 받아서 그걸 자기 거로 만드는 체제는 없어요. 근데 이걸 닫아놓은 이유가, 저희가 닫은 게 아니라 이걸 닫아놓은 이유가 하도 그 불법 무슨 뭐라고 그래요? 리딩방인가 그런 데서 일반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꼬셔서 불법적인 일을 하냐니까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아주 개를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교육도 피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면 달게 받아야죠. 제가 사실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냐면 리액션이 없어. 제가 얘기할 때 막 여러분 중에서 찐팬분들이 막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옆에 댓글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소장님 요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해서 감사 댓글도 쓰시고 그러면 제가 참 기운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벽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저도 저 혼자 어떻게 했어요?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길을 끌어올려요. 아 이거 그래도 우리 찐팬분들이 대답하고 계시겠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한 달 후에 이분들 실력은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셔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법 하나하나를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어디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완만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게 올라가야 1대1이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내려가는 게 강하고 옆으로 기는 게 완만하면 하락이 이긴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상승보다 하락이 이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시간만 지나면 저점을 깼겠다는 얘기예요. 각도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항은 어디쯤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요걸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둔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지만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골프가 아직까지 백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주식을 연구하고 너무나 바빠서 제가 참 운동은 좋아하는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헬스 같은 경우는 PT 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골프는 이제 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백돌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요. 얘도 이 골프공을 치는 원리 그래서 뭐 원심력이 어떻고 구심력이 어떻고 뭐 제가 가끔 가다가 국고초 할 때 인용하는 뒷구턴 그러니까 백스윙을 그러니까 골프채를 쉽게 해서 뒤로 든 다음에 얘를 다시 휘두를 때 왼발을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면 밟기다 라고 하는데 다운스윙 할 때 첫 시작이 얘서 왼발을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처음엔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는 골프를 처음에 배울 때 손바닥이 너무나 아팠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얘를 그러니까 세게 때리면 되는 줄 알고 너무나 세게 지는 바람에 가운데 손가락에 뚝 튀어나오는 고기가 너무 아팠고 또 심지어는 뒤에 능형근이라는 데가 있는데 너무 세게 치면서 뒷땅을 치다 보니까 여기가 통증이 와서 치료받은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골프의 초보이듯이 주식의 초보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랫동안 했어도 아직까지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초보 단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바빠서 뭐 골프채를 잡기도 힘들고 한 3개월 만에 3주도 아니고 3개월 만에 가서 그래서 뭐 7번 아이언 같은 걸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몇 번만 이렇게 하면 150은 쉽게 가요. 그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골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뭔가 그럴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평균치 정도는 웬만하면 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골프를 치러 가진 않아도 이미지 트레이딩 그러니까 얘가 어떤
어떤 이유로 백스윙이 가야 되고 얘가 휘둘 때는 어떻게 휘둘려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임지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갖다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씩,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한 100개 공을 쳤다면 지금은 연습을 할 때 한 30개 공만 치더라도 하나하나를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공을 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몸에 조금씩은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걸 한 번에 얘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저 진짜 강의 진심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재산 안 잃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도 참 나름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갈 때 여기가 공포스러웠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람 느끼는 건요, 여기서 투매시키지 않았다는 거. 이날 제가 투매 무조건 금지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이건 매수면 매수지 절대 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점, 그건 이미 이 앞에 제가 제목만이라도 여러분이 꼭 보십시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뭐 다른 데 써서 여기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 일단 급한 불은 피할 수 있구나.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락 구간에서 매도를 금지했던 두 가지 이유 어쩌고 저쩌고, 또 여전히 매도 속에 매도를 자제 속에 어쩌고 저쩌고, 연속 하락에서 투매를 자제했던 이유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착각할까봐 이게 반등인지 반전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는 나중에 여러분께 제가 기억되고 싶은 거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참 나한테는 좋은 선생이 있었고 그 선생은 실력도 있었지만 우리한테 가르침이 참 열정이 많았어, 이렇게 좋은 선생으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하나씩 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걔를 잘 기록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 타이틀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타이틀 제가 오늘 제목을 주세요. 우리 직원이 제목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래 제목을 뭘 줄까 했을 때,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면 생소한 거죠. 자, 먼저 쫀 매매와 쫀 매매와 신호 매매. 이게 뭘까? 이게 존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존이라는 요 개념은 어떠한 지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수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소장님 얘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예상치, 이게 쫀 매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더 낼 수 있다면, 그쵸? 한 번 더 낼 수, 딴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내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낼 수 있다면, 즉 한 번은 예측해서 가위바위보를 내고 한 번은 내가 상대방한테 졌다면 얘를 교정해서 바꿔내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낼 수 있다면 누구랑도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상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처럼, 얘를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처럼 보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매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신호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이 존 매매고 보고 내는 걸 신호 매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상승의 목표치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요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면서 8월 주도주 군단은 뭐가 될까? 이제 요런 것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 막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막 뭐 잘 갔던 뭐 녹십자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떨어지고, 뭐 종목군들 보면 아니면 뭐 저기 뭡니까 알테오전 같은 것도 한 3% 정도 내려가고, 뭐 실리콘투도 한 4%,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뭐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장을 끌어냈던 악재 중에서 유일하게 악재가 안 끝난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방산주였죠. 그래서 요번에 그 방산주 얘기하면서 여기 좀 보시면은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냈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큰 악재는 일본의 엔화 강세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문제가 컸는데, 대략 지금 일부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80% 정도까지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번에 일본이 금리를 너무 크게 세게 올리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충격이 큰 나라는 일본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싸질러 놓은 그 무엇인가를 자기가 가오가 안 쓰니까 부총재를 등장시켜서 자기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제가 원컷으로 과거 잃어버린 30년 된 그림을 하면서 국고초에서 말씀드렸어요.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딴 때에 비해서 많이 보셨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30만 본 게 아니라 3만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다만 이게 와우넷에서는 가장 많이 코를 뜬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뭐 1번, 2번 할 정도로. 그 정도 와우넷은 콜수가 안 뜨는데 얘를 많이 보셨다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깥에 이렇게 두 줄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준 제목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네가 저희가 세 줄짜리 제목을 이렇게 주면 세 줄짜리 이건 제가 준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두 줄로 얘를 전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신 다음에 이게 제목이 아니라 요 안에 들어가면 잠깐 볼게요. 제가 요번에 하는 것부터는 제목을 두 줄로 해서 그 제목이 같게 나가도록 할 텐데요. 항상 제목 이 안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그 나오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제목이에요. 단지 그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강의를 이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보세요. 급락 후 급등. 그죠? 급락 후 급등. 이유. 이건 맞아요. 근데 이 제목, 왔다 상승? 이건 자기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여기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변수가 남아있대.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그 제목은 빼먹은 거예요. 남겨진 변수. 이 남겨진 변수가 뭐냐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그게 150엔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 엔화가 강해졌다고 우리나라 원화도 강해지면서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그랬죠. 그죠? 하지만 자기들 가장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강진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일본 변수에 대한 악재는 지나갔어요. 단 항상 강진 다음에 여진이 있듯이 또 어떤 일본의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게 프라이머리 키 가장 큰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걔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경기 둔화, 소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뭐 둔화 정도가 아니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장을 찍어 눌렀는데 이게 고용지표가 지난번에는 실업률이 4.3 정도 나오는 등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괜찮게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해소했어요. 하지만 걔는 없어진 변수가 아니에요. 요번 주에 목요일날 또 실업자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올 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유동적인 변수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아직 생생히 살아 남아있는 변수가 뭐냐? 그게 바로 중동발 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관심주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야 이거 중동발 변수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관심주로 내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현대 로템이었어요. 얘는 차트가 좋아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뭐 재무구조가 좋다고 해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얘가 실적이 좋으니까 내보낸 거 아닙니까? 물론 실적 좋고 다 좋지만 그래서 내보낸 게 아니지. 이틀 연속 급등이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파리 올림픽이 월요일날 새벽 4시자로 끝났잖아요. 그거 끝난 이후에 결국 언제 이란이 지금 13일이죠. 뭐 15일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중인데 현재까지 언제 일을 저질지 모르니까 이 방산관련주들이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괜찮을 거다 해서 얘를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공부하십시오 해서 이 종목을 내보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 장은 완전하게 상승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제목을 잡다 보니까 여기다 제목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가 있었냐면 왔다 상승이 아니라 요 사이에 상승장이라고 장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건 이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다 제목을 이렇게 질러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야, 이거 장자 하나만이라도 빼라고 그래라. 이건 상승장이 아니에요. 상승이지. 진짜 상승장의 진입신호는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상승장의 진입신호는 어떻게 찾아봐야 되느냐? 그게 완컷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실까봐, 이해를 못 하실까봐가 아니라 이해를 못 하죠. 이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대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번 들었다가 더 빠질 때가 있어요. 얘도 얘가 이렇게 급락 줬다가 얘가 V자로 지금처럼 올라가잖아요.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급락 다음에 급등.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완만이 아니죠? 또다시 급락이죠? 그러니까 찡꽁빵꽁 중이에요. 계속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급등 주죠. 또 급락 주면서 결국 이걸 역별 투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가가 밑으로 훅 빠지면서 뭐가 나왔느냐? 역엔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진검승부는 얘가 대들 줬으면 얘가 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역엔자가 나오면 이 장은 그냥 이거 자체가 끝난 거예요. 얘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역엔자가 3개가 나오고 5가 역엔자가 나온 거고 얘 이미 끝난 거고 아직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반이니까 얘는 올라간다고 본 거예요. 보기 좋게 들어맞았죠. 그래서 투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날 장이 밑으로 대폭락을 줬을 때 얘를 던지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장은 이렇게 안 빠진다고 그랬죠. 얘가 대두주는 여기 어딘가가 바닥이니까 이게 올라온다는 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여기에 PBR 0.86도 작용한 거고 또 여기가 내려갔을 때 미국 증시가 소위 얘기하는 120과 240에 마틴 결존에 있는 것도 작용했지만 그냥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의 레벨이 높으면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느낄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떠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얘가 더욱더 뜨는데 자신감을 느낄 텐데 여러 가지를 얘기해봤자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대두주는 여기 어딘가가 뜬다. 이거는 똑같은 기법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였죠. 둘둘 치킨이요. 얘가 대두주는 여기 어딘가가 바닥이다. 이게 둘둘 치킨 기법과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대두가 바닥인 거야. 대두주는 여기가 바닥인 거야.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거 무료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강의가 진짜로 아닙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런 거는 만약에 차트에 노벨상이 있다면 이런 게 바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로. 왜냐면 이렇게 해갖고 수없이 많이 활용한 예가 있잖아요. 제가 맨날 미국의 수학 박사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맨날 뭐 상하방 얘기도 많이 하죠.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 반하신 그 구간이 어디였느냐 그럴 때 여기였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가 신이시여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역엔자가 아니고 원리는 간단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공유하고자 함이에요. 얘가 뜬다. 한 달은 뜬다는 거잖아. 또 얘가 대도 좋네요. 얘 안 빠진다. 여기는 한 달이 아니라 얘는 석 달 동안 뜬다. 그래서 세 척의 배가 온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기법이 똑같은 기법. 이게 둘둘 치킨 그 2277 바닥 얘기했던 기법과 똑같잖아요. 왜? 하락 파동이 아니거든요. 얘가 이렇게 역엔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얘가 대두준 다음에 골드 준단 말이죠. 얘가 다시 상승장으로 접어들려면 무조건 골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상승장이 아니에요. 저희가 함부로 와우에서 여기다가 글 다른 거 저희가 함부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담당자들도 귀찮게 생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건 단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장을 잘못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장자를 빼놓은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진입하려면 이게 대두준 얘가 골드를 줘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얘가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들 준 다음에 그러니까 대들 준 다음에 이렇게 골드를 줘야 돼. 지금 20이잖아. 얘가 대두 주고 내려가는 게. 이 20이 이게 얘를 골 주면서 올라가 줘야 얘가 그것도 상승장이 아니라 얘가 상승장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확률 높이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급락급등은 얘가 바닥이 아니라고. 급락급등 다음에 완만 턴을 줘야 돼요. 여기 21선 볼까요? 급락, 급등, 완만 턴, 뒷구 턴 나야 돼요.
얘가 올라간 다음에 뒷구터 나와야 그게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뭐 여러분들 지금 바닥 찍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마바라처럼 행동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 제가 맨날 그 인간들 보고 뭐라고 하죠? 고장난 12시. 여러분 귀중한 재산을 그냥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얻어낸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모르면 매매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 3천만 원 아래면 회원에도 가입하지 마세요. 독학으로도 얼마든지 무료 방송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다 열일하잖아요. 지금 여러분께.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22 대들 주고 내려간 다음에 여객자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형인 거고요. 여기 녹색처럼 대들 준 다음에 골을 줬죠. 얘는 성공형인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얘가 가려면 이게 가려면 보세요. 이 육시선 보세요. 급락, 급등, 완만, 턴. 그러니까 V자 바닥, 엔드, U자 바닥이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골드도 얘는 두둑에 맞아요. 얘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두둑에 맞아요. 근데 이 순서를 알아야 지금 내가 탄 열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내가 목적지까지 갈 때 과연 내가 탄 지하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내릴 준비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는 다시 제목으로 돌아갈게요. 그때 하나는 존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보고 결정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도망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귀찮거든. 그냥 전문가가 무조건 간다 그러거나 무조건 안 간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자료 예측할 때 맞는 거 봤어요? 그러면 증권사가 그러면 무식해서 그런다?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저부터도 예측만 하려면 그게 어떻게 맞겠어요. 예측과 보고 내는 가이버, 즉 대응의 전략이 같이 있어야 내 귀중한 재산을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다가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갔을 때 먼저 쫀 매매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쫀 매매로 수익 이자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먼저 예측부터 해볼게요. 얘가 예측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수장님도 여기 예측하지 않으셨습니까? 2277. 그죠? 둘둘 치킨. 지금 얘도 잘 맞추셨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에 예측이겠구나. 자, 제가 예측했다고 칠게요. 근데 얘는 주가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얘가 역연자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가 대들 주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얘가 대들 주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얘는 주가의 원리를 가지고, 전제 조건. 네가 역연자가 아니니까, 얘는 두 가지 길 있잖아. 얘가 역연자를 만들던, 혹은 얘가 대드점에 골드를 주던, 두 개 공통점은 떠야 되잖아요. 얘는 떴다가 가라앉은 거고, 얘는 떴다가 쭉 간 거잖아요. 어쨌든 뜬다는 건 두 가지가 바뀜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떠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갑니다 이렇게. 끝내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얘가 떴어요. 떴을 때는 이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들었다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이 길이 있고, 얘가 다시 상승장을 가기 위해서 골드는 두 가지 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엉터리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무조건 간다고 그러다가 얘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절대 안 고쳐요. 한 번 간다고 했으니까 계속 주식을 장투리해야 된다 그러고,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쁜 작자들이에요. 그건 장사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장사꾼과 내가 배워야 되는 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보고 해야 되는 건 보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가볼게요. 원래대로 가볼게요.
제가 무슨 정예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노벨 주식 평화상 받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팔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주가가 뜹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 기준의 단어는 예측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예측했어요. 뜹니다. 신기하게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도 안 신기해요. 왜 하나도 안 신기하냐면 여기서 뜬다고 하는 거나 여기서 뜬다고 하는 똑같. 얘가 60, 22, 20이 여견자가 아니니까 이건 소위 얘기하는 한 척의 변화 마찬가지예요. 얘가 뜹니다라고 얘가 이게 내려가도 뜹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뜨잖아요. 얘가 뜨면 그 다음엔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얘가 뜬 다음에는 다시 골드를 줄지 이 여간자 줄지는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주요적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대신 이제 대응의 절갈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라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겠거든요. How? 어떻게? 이걸 모르니까 막 찍는 거예요. 무슨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귀는 항상 어딜 향해 있냐면 입에 달콤한 거를 애들이 좋아하듯이 애들 같은 실력밖에 안 되는 초보 투자자들이 있는 분들은 귀에 달콤한 얘기에 다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무조건 간다고 하는 것들. 응? 전 요번에 트럼프가 나온 다음에 느낀 게 뭐냐. 예전에 왜 여러분들 한참 트럼프가 있었을 때 김정은하고 친했잖아요. 그래서 남북 테마주가 엄청, 그때 대한민국 전문가 치고 남북 테마주 안 믿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럼 또 들어간 다음에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게 되는데 계속 고를 외치는 바람에 남북 테마주가 아주 아작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신많은 사람들도 있을걸요. 사과할까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얘기랑 견조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안 간다 뭐 도망간 뭐가 나온다 깡통 나온다 뭔다 했다가 지금 부동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부동산 안 간다고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튜브 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뭐 대표 무슨 교수서부터 해갖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썸네일만 봐도 그 사람들 사과하나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네가 맞았다고 우길걸요? 뭘 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부동산가 내려가는 걸 갖고 그걸 맞췄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보다 본격적인 집 매수의 찬스는 다 먼저 온다 뭐 이따위로 썸네일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88 부동산 억제 조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도 푼다 그러고 기타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정 안 합니다. 자기네 맞을 때까지 계속 부동산 빠진다고 할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할게요. 자, 부동산 간다고 그랬어요. 맞췄어.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면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 땐가는 여기선 조심해야 돼요 하러 가는데 그걸 틀리잖아요. 틀려도 계속 밀어붙일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배운다고 하는 건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남의 귀중한 재산을 남의 한마디 듣고 부동산을 사거나 팝니까? 그거야말로 바보인 거죠. 내가 뭘 배운다고 하는 건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착역은 내 스스로 터득하는 겁니다. 전 제가 골프를 못 치는 백돌이지만 제가 시간이 그렇게 바빠도요, 그렇게 온종일 강의가 있어도요, 골프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프로님한테 가서 배워볼까 할 때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쪽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있거든요. 야외에서 치는 거. 거기도 가서 배워봤고요. 또 강남 가서도 배워봤고요. 여러 군데 제 기억에 몇 군데나. 결국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학습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맨 끝에 터득한 것은 내가 느껴야 된다. 골프 이렇게 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쳐도 안 나가는 공이 3개월이고 몇 개월 있다가 치는데도 그냥 150대가 그냥 휙 나가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몸에 익어야 되겠죠. 내가 얘를.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학습 능력이 되는 저희 회원들이 계실 거고 학습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이건 자랑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경제TV에서 주식 교육 강의로
그래도 15년 이상을 인정받은 자리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는 외우는 강의가 아니라 그냥 그림 공부에 이렇게 주가 원리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면 매매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그러는데 용어가 틀렸어요. 부동산 투기 그러는데 용어가 틀렸어요. 부동산 투기도 있고요. 주식 투기도 있어요. 누군가 돈 많이 벌었다더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뒤에 가서 포모족처럼 패닉 바잉을 해갖고 사서 물리는 건 부동산도 투기지만 주식도 투기예요. 하지만 내가 공부해서 하는 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이고요. 주식 투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도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는 모르면 안 하는 겁니다. 전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파생도 교육하고 다 하지만 항상 부탁이 그거예요. 모르면 알 때까지 매매하지 마라. 주문내지 마라. 너무 아깝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안 믿어지시죠? 다 장사꾼 같고 그놈이 그놈 같죠? 예, 근데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그냥 시간 내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들어오시면 이놈은 조금 그런 놈들하고는 조금 다른 놈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놈이 되고자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어느 날 이렇게 너무 빠지면 제가 가슴이 먹먹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셨을까. 왜? 저도 똑같이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 땀 한 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돈을 벌어도 그게 조금 있다가 잠깐 동안 머물렀다 나가는 거지 그게 있는 돈은 아니니까 절대로들 모르면 매매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얘가 올라갈 때 너 어디까지 올라갈래? 얘가 올라갈 때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볼게. 하나, 아까 쫀을 얘기한다고 했죠. 예측이라는 얘기예요. 너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래? 그럴 때 하나는 진돗개 원리. 진돗개 원리는 작은 게 올라가면 큰 것에서 부딪혀 맞아요. 그럼 얘는 5일선이 외바닥이니까 얘는 올라가면 어디서 두루맞냐면 20선에서 두루맞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올라갈 때 목표치가. 근데 얘가 올라갈 때 큰 걸 돌파할 때 얘가 돌릴 때 작은 게 쌍바닥으로 갈 때는 여기서 걸리는데 바닥은 쌍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W장 쌍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N장 바닥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60선까지 가요. 이렇게. 그때는 얘가 여기 걸려. 그러니까 저한테 소장님 지금 예측치로서 얘를 올라갈 때 어디가 목표치나요? 라고 물어볼 때 네, 목표치는 여기가 매물 목표치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건 지나갔죠? 여기가 매도 목표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신호예요. 얘가 여기 가서 두드려 맞으면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보다 앞에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매일 맞추겠어요? 다만 여기는 가장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블랙스완 같은 거 할 때 종의 분포 얘기하죠. 원래 여기가 가장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게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 양쪽 여기 올 때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블랙스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블랙스완? 스완은 백조 하얀 새인데 하얀 새인데 블랙? 이게 무슨 얘기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가 바로 블랙스완 구간이고 그럼 여기는 내가 이게 여기에다가 배팅을 걸었다가 여기가 나온다고 내가 전 재산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살아남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신호예요. 저는 참 이걸 많이 공부합니다. 제가 몇 번 부탁드리죠.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전에는 와서 꼭 배우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은 여러분 돈 3천만 원도 안 되면 회원가입 하지 말고 무료에서 찾아서 그게 죄송합니다. 게을러 빠져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 빠지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찍어주는 거 야 뭐 사려더라. 샀어. 먹었어. 그다가 또 뭐 사려더라. 그다가 물렸어. 갖고 있어더라. 계속 갖고 있어. 그다가 쪽박 차는 거예요. 특히 TV에서 나와서 지금이라도 내일부터라도 보세요. TV에서 종목을 추천할 때 이 전문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밀려도 나중에 그냥 물리면 보통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나중에도 본전 인상 되면서 나중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을 추천한 종목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잡주들, 똥주줄, 테마주.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꼬셔. 왜냐 올라갈 때 바바박 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가 또 내려갈 때는 막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꽂아. 이건 트레이딩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화려한 종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간 종목이 내가 투자해도 되는 건가. 투자의 대표적인 건 제가 맨날 스파이 그러죠. 이번에 장이 그렇게 폭락하면서 일본이 26%가 빠지고 니케이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18%가 빠져도 지금 미국의 스파는 10%밖에 안 빠지고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약간 굴곡이 있어도 갖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특히 4% 법칙. 내가 연간 4% 상만 되면 나머지는 복리 더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간 10%를 벌면 4%는 내가 생활비로 1년 동안 찾아서 쓰는 금액. 5억이면 내가 4%면 2천만 원씩 꼬박꼬박 찾아 쓰고 나머지 6%는 내 5억이라는 금액을 계속 복리로 굴려주면 이게 10년 정도 쓰면 계산상 5억이 10억 정도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이게 4% 이상 벌 수 있는 투자하는 종목을 베팅을 쌓아야 되는데 나이를 먹었어. 그게 아니라 4%가 아니라 40%, 40%가 뭡니까? 100%, 200%, 300%, 400% 먹겠다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똥집에다가 베팅을 쌓아버리고 신용으로 갖다가 즐겨 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착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주식은 위험한 거다. 주식만 위험합니까? 다 위험합니다. 배우지 않고 하는 건.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우도 힘든데. 저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이 중에 10%는 그래도 자극을 느끼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저는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계시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내일부터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너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래? 요게요. 조는. 근데 신호는 앞에도 있지만 여기서 꺾어지지 여기서 꺾어지지 어떻게 알아? 이럴 때 쓰는 방법이 결자 해지의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내려가다가 5일선이 골드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얘가. 그럼 얘는 올라다 꺾일 때 얘가 나 꺾일래 그럴 때 꺾이는 신호는요. 이 5일선이 올라가다가 여기에 바디 코스를 나올 때 이때 드디어 주가가 조정이구나 라고 인지하면 돼요. 어디가 되든 여기 아래이든 여기를 더 지나가든 요게 나오면 조심하시면 돼요. 구구제 여러분 좀 제가 얘기해봤죠. 이제 방금 제가 쫀과 신호로 얘를 꼭지를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성공략인데 이건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제가 중간중간에 유튜브에다가 무료 방송에다 넣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너 어디까지 갈래? 그때 이제 여기요. 여기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당에서 보면 얘가 여기가 요 사이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올 때는 요건 올라가다가 신호 매매는 이게 올라가다가 5일선 아래 이러한 심플 크로스가 아니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처마 끝에 고두별이 이렇게 될 땐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릴 때 이렇게.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처마 끝에 고드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 아래 라인 끝에 걸리죠. 이게 처마 끝에 고드름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듯이 얘는 지금 봐야 될 게 요 5일선에 대해서 그게 나오면 그때 조심하세요. 아셨죠? 물론 제가 나오면 유튜브에서도 얘기하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제목만 해도 확인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약속된 거 맞아 진도 빼볼게요. 자, 그래서 쫀매매 됐죠? 방금 20과 60 얘기했죠? 신호매매 얘기했죠? 5일선 바드 얘기했어요. 모르면 나중에 한번 돌려보기 하세요. 상승 목표치는 쫀매매로 갔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8월 주도주. 자, 요건 제가 오늘 저희가 표현 모집하는 게 뭔가 볼게요. 오늘 우리나라 거죠. 그럼 우리나라 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내일이 미국이네. 그럼 내일은 미국 얘기하고 오늘은 우리나라 것만 얘기할게요. 국내장. 자, 얘는 한 달에 22만 원이네요.
할인 혜택 드리는 거고요. LS는 1698-4727 열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게 뭐냐면 얘를 장 마감 무렵에 3시 20분에 단일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때 두 종목씩 받아가는 얘를 권해드리고요. 혹은 또 하나는 장 중에 푸시로 나가는 종목군이 있는데 얘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국내장은 168-4721 열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셨으면 좋은지 이제 요번 달에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제가 또 공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명단, 아까 제가 3천만원 이하는 뭐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오늘 나간 거잖아. 이게 어제 나간 거고. 그러면 아까 얘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눌렀어요. 자, 뭐 광고 지나간 거 좀 볼게요. 자, 아직 이거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뭐 마음에 들면 좋아 누르시고 아니면 놔두시고요.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명단이 매일매일 무료로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종목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 중에서 이 종목이 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 장의 그래프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 들고 한 장을 찍어 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 매매 공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일까지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종목을 여기요. 이게 세력이 들어올 때는 장대 양봉이거나 합의 장대 양봉이 돼요. 단독으로 장대 양봉이거나 합의 장대 양봉 이 종목을 저렇게 올라갈 때 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속 들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면 계속 그냥 들어보세요. 이 종목을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롱담에 숏이 줘. 요거 롱 대비 요게 숏을 줬을 때 이때 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셨죠? 일단 그럼 얘가 월 최대비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쏠 종목은 여기 보면 이게 월 시초가예요. 얘보다 위에 올라가는 건 내려갈 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 볼게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 뭐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제가 종목을 펼쳐서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몇 번 해보시고 그냥 독학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무료로 저기다 올려놓는 종목을 여러분 보셨다가 얘가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데 롱담이 숏이야? 그럼 내가 어디서 치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이건 우리나라 주시나 미국 주시나 똑같아요. 원리가 몇 번만 듣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 나갔던 종목에서 CS 윈드가 있었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대박이에요. 제가 똑똑해서 대박이 아니라 얘가 운도 같이 따라준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요 종목을 국고추에서 이거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요번 주 추천 종목 중에서는 재밌는 게 현대 롯데이 강했고 이건 지난주 추천 줬는데 기대성을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씌워볼게요. 이렇게 월 최대비 양봉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자, 얘가 이렇게 여기 이제 67,000까지 갔었는데요. 언제 수시면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 얘가 올라갔다. 이게 좀 이게 분홍색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발의 방향이 위에 있는 이거 제가 공방할 때 참 많이 공개하니까 아마 공방 들어오셨던 분들 느끼실 거예요. 여기 저희는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공방하기 좋게.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잖아요.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갈 때 요런 게 매수의 자리라는 거. 여기 마이너스 요런 게 매수의 자리라는 거. 여기 요런 데가. 그렇죠. 이렇게. 괜찮죠? 전 제가 추천했던 것만 볼게요. 파마 리서치. 자, 얘들도 얘가 강하죠. 강하면 얘가 내려갈 때마다 매수해요. 이런 종목은. 괜찮았어요? 만약에 흥구석유예요. 최근에 아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악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중동발 악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7시 22분인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얘 얘기 나왔으니까 중동발 악재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가만히 보면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하마스의 1인자가 갔어요. 그러면 딴 데서 죽인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이란의 본토에서 사살이 됐어요. 그것도 하마스의 1인자를.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싸움은 누가 거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얘기 빼놓고 이스라엘도 분명히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또 지금 하마스의 1인자 말고도 또 그 앞에 또 다른 사람도 또 죽었어요. 자, 이건 이런 시간 말고 올데이 방송에 이게 있을 때 제가 정식이 좀 풀어볼게요. 다만 한 가지,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라는 생각에 제가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이 싸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건 느낌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빨리 합의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질질 끄냐 그럴 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뉴스에 듣는 게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민의 70%는 이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는 정권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책적인 실수 외에 부인이나 네타냐후 총리나 전부 다 기소가 된 상태에 있어요. 참 이것도 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한마디로 법정으로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쟁이 오래 가야 그래야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게 여러분들 뭐 TV에 뉴스나 이렇게 유명한 데서 유명하신 분들 나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저도 거기 조금은 동의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정권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여당과 야당이 있을 때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수상의 그걸 갖고 있다면 그게 여당에서 좌지우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그 당은 소수예요. 여러 당이, 수없이 많은 여러 당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정을 이루어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타냐후의 혼자의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여러분 뉴스든 이거 말고 나오는 그럴듯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야. 그거 뭐냐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후, 지금으로부터 어쨌든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위기를 느끼는 거야. 어떤 위기를 느끼냐면 인구 구성의 위기를 느껴요. 인구 구성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국민 중에서 오리지널,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오리지널 이스라엘 국민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다른 민족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인구 구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만약에 나중에 이란이 지금도 힘이 강하지만 힘이 강대해져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을 때, 맞붙게 됐을 때 인구 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로 봤을 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내용들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를 이란에서 왜 살인을 했느냐? 왜냐하면 요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한테는 찬밥 대접을 받은 거 아시죠? 왜 전쟁을 빨리 안 끝내냐고 얘기 들은 거 아시죠? 물론 그건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미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인가는 과거의 정부보다는 굉장히 약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이후에 만약에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도 요새 지금 이란은 자기네가 직접 나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대리전 양상을 띠는 곳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란보다는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할 것이라는데 뭐 헤즈볼라라든지 또 하마스라든지 아니면 또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쭉 있잖아요.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란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 말하면 1973년도에 그 석유 쇼크도 사실은 미국과 서방 유럽들이 중동 정전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아랍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발생한 것이 그 쇼크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 편을 많이 들 때, 미국을 중심해서 유럽의 민주국가들이 자기네 편을 많이 들 때 이란이 더 이상 힘을 키울 수 없도록, 죄송합니다, 심한 말로 한번 얘기할게요. 이란을 갖다가 때릴 만큼 때려서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미래의 이스라엘은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핵잠이 뭡니까? 중동에 나갔다 어쩌다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을 거는 쪽의 입장이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싸움을 걸어서 어떻게든지 이 싸움이 발생돼서 지금처럼 자기네가 혼자 붙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뭐 게임이 안 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이 워낙 강하니까. 또 얘가 자기들도 자국의 피해도 크겠지만 이번에 싸움 볼 때 미국이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말고도 영국, 프랑스, 뭐 독일은 좀 그렇다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은 이란을 심하게 표현하면 반은 조져놓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막연하게 네타냐후 총리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는 그 개념은, 네타냐후 당이 굉장히 거대 야당이어서 자기네가 모든 의견을 결정한다면 그 얘기가 설정이었는데, 저는 거기는 조금은 동의하지만 그렇게 많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여타 정당들이 합해서 합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앞서 설명드린 보다 큰 밑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싸움을 거는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란에서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보복은 하지 않을 거다. 지난 4월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언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다중망, 그러니까 아이언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층층이 여러 가지 방공망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막아낸 것도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기타 서방 국가에서 막아준 부분들도 있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이란이 요번에 보복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의 명분을 가져갈 수 없을 범위에서 어떻게 보복하느냐가 아마 최대 관건일 겁니다. 근데 우리 이란 대통령이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상당히 많이 그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양쪽이. 이게 이제 저희 분들하고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이 휴일이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양매수 같은 거를 살짝 걸어놓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유가도 뜨고 있는 거고, 주변진 것도 이와 연결된 아까 그 방산주. 그러니까 저도 얘를 현대로템이나 이걸 보면서, 물론 다른 재료들도 있죠. 이건 지금 현대로템은 어떤 재료가 있냐면 어디입니까? 로봇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게 레인보우 로봇인데, 이 레인보우하고 짝짝꿍 돼갖고 그러니까 육군에다가 한 6개월 동안 로봇 관련된 그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그 부분이 있어요. 딱 무슨 뭐 방사이다 뭐다 뭐 그게 아니어도요. 우리 국내적으로 그런 재료능들을 물론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현대로템을 뽑을 때 물론 실적이나 이것들도 얘가 참 괜찮겠다 해서 뽑은 것도 있지만, 다분히 중동을 겨냥해서 뽑은 내용들이 굉장히 주역이 돼서 국고처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이게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대테러 작전용으로 해갖고 다족 보행 로봇을 완료돼서 뭐 육군에다가 시범 배치했다. 이게 가장 타이틀이었는데, 제가 본 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중동 얘기가 하면은 하나의 테마가 돼서 다가겠지. 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얘들도. 어쨌든 얘들이 이렇게 월초 대비 뭔가가 방향이 위로 올라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단들은 얘가 밑으로 갈 때는 이를 종목을 중심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구사하시는 건 괜찮다. 하지만 자 보세요. 이제 CPI 발표되죠? PPI 발표되죠? 지금
그 다음에 PC 발표되죠. 또 여기다가 그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와 관련돼서 또다시 그 실입자 수 또 발표되겠죠. 이럴 때 매매는 무리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싸라가 아니라.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처럼 얘가 저렇게 월초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군단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올라가면 그 종목을 보고 있다가 밑에 저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 종목도 올라가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조정을 주잖아요. 그죠? 올라가다 조정을 주죠. 올라가다가 조정을 줄 때 내가 배팅을 쓰는 겁니다. 얘가 이게 빵 올라가. 오늘도 얘도 이거 뭡니까? 셀바스 AI 얘도 올라가다 조정을 주고, 크래프톤 얘는 원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올라갔다가 조정을 때 얘도 올라가다가 내리고 모르고 올라갈 때 한꺼번에 확 갖다 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8월 달에 관심 주는 발해방이 위인 종목구에서 보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제약바 이거 많이 두리만데 얘가 또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번 설명했던 RTO전 같은 거 보면 얘가 조정받아도 월봉이 외봉이면 최소한 얘는 월말 공약주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얘들이 끝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얘가 음봉일 때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음봉일 때 올라갔다면 매도 뛰는 다음에 얘가 월 말 되면 배팅 쏘십시오라고 수없이 여러분께 이미 교육을 해드렸죠. 이게 내려갈 때. 이게 외부는 안 끝났어요. 얘 내려갈 때 월 말 관심, 아니면 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고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0선 아래에 있을 때 이동평선 법칙으로 나눠서 쑤시라고 이렇게 20선 아래에 있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요 조정받으면 월 말에 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얘가 밑으로 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분할 쏘시는 둘 중 한 가지 방법.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뭐 방산, 뭐 이런 것들, 뭐 나머지 최근에 또 너무나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2차전지 섹터 종목군 중에서 또 밑에서부터 모양을 갖춘 뭐 이런 종목군단들, 뭐 저희는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 같은 건 갖고 있잖아요. 대주전자. 얘는 수익이 워낙 크게 나왔던 종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외복으로 조정받은 종목. 외부로 조정받는데 마틴에 오는 종목. 이게 매수 자리잖아요. 이거 미국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죠. 이거 미국 얘기할 때도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아까 그 엔비디아나 뭐나 이런 걸 보시면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마틴 게 이게 외봉이 조건이 외봉에 있는 종목. 이게 외봉에 있는 종목. 이게 외봉에 있는 종목군, 외봉으로 꺾어지는 종목군 중에서 마틴 결전에 들어오는 종목은 여기 120과 200 사이 마틴이고, 여기 들어오는 종목은 그게 매수인 거예요. 그게 매수의 종목입니다. 외부로 조정받는 종목은 보세요. 저기 엔비디아가 외부로 조정받은 저거나, 그 이거 보시죠. 이것도 잠깐 줘볼게요. 여러분들 시야에 좀 들어오기 쉽게. 이것도 외봉이잖아요. 그죠? 이거 몇 번 얘기하죠. 외봉인데 밑에 마틴이 들어온 종목.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배팅을 나눠 가지는 전략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그 종목은 똑같아요. 내일 똑같이 여기다가 아까 보셨죠. 아까 여기 이 안에 내용에서 보셨듯이 여기다가 내일 올려놓을게요. 그 종목을 조정할 때 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맺어드릴게요. 일단 얘는 올라갈 때는 어딜 조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아까 쫀과 신호 구간 거길 조심하시고요. 얘가 아까 여기 얘기했던 쫀과 신호 여길 조심하시고요. 얘 올라갈 때 여기 쫀은 여기라고 씁니다. 근데 얘는 다시 만약에 올라가다 두들겨 맞잖아요. 두들겨 맞아도 이게 5파동이에요. 1, 2, 3, 4, 5기 때문에 또 내려가도 또 밑에서 매수가 있어요. 하대는 또 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나 아니 첫날 여기 오바될 때는 줄이는데, 얘가 또 다시 연거푸 주가가 내려갈 때는 하대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위에서는 얘가 아직 봉축적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위로 리스크 관리하더라도 밑으로 갈 때는 다시 올라갈 틈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그랑간사 아까도 했지만 뭐 현대 로템이나 저희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현대 누템이나 아니면 앞서 봤던 대로 아까 대주전자나 이런 것도 밑에 그 바닥 라인에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 아니면 최근에 제약바 중에서 뭐 삼성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 참 좋게
주가가 위로 올랐거든요. 새로운 종목군들은 여기 같이 공유하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장은 얘는 악재가 다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대중동 관련된 얘기는 어차피 터져야 됩니다. 그건. 왜냐면 어차피 백악관이 설로 나온 얘기니까 조만간 공격할 거 나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만 그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크게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국가를 장악할 정도 칠 것이냐 할 때는 그건 반반씩 나누고 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이란을 끌어들여서 결판을 내서 앞으로 심히 그렇게 강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 뻔히 이란이 아는데 과연 여기서 무식하게 한 번에 그냥 들이밀어 갖고 그냥 화풀이만 하고 말 것이냐 할 때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은 이루어지겠지만 그거로 인한 주가의 후유증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쪽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대응의 전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내일은 미국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 22만원에 1681-471 이러한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온라인으로 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